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영상 하나 남기고 자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말씀드릴 거는 업자들이 부분 공사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부분 공사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팁들. 참고로 저는 대본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1.5배나 1.75배로 하시면은 듣기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한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샘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샘이 주력 상품이 주방이잖아요. 그래서 부분공사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공사 문의가 주방 교체하고 싶다, 그리고 화장실 교체하고 싶다, 그리고 조명이랑 벽지, 마루 이렇게 교체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세요. 그런데 고객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 받으실 때 저한테도 종종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가끔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인테리어 업체니까 뭐 전체 아니어도 부분 해주겠지 해가지고 편하게 전화했는데 우리는 부분 안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나 어디로 전화해야 되지? 물어보면 뭐 우리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체들이 부분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서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신경 쓸 게 많아요. 어쨌든 공사를 하려면은 뭐 엘리베이터 보양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간단한 거 아니면은 동의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폐기물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꺼려하는 게 뭐냐면은 마감 퀄리티가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주방 교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뭐 기역자 주방을 디귿자 주방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수전을 저쪽으로 좀 옮기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걸 옮기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닥, 도배, 몰딩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중간에 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고 제품이 똑같은 게 마루가 없으면 갖다 끼워 넣어도 색깔 틀리고 안 이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즘엔 또 상부장 없애고 시원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상부장 없애면 기존에 있던 도배랑 색깔이 틀리다거나, 아니면 몰딩으로 뭐 서라운딩 필러 마감 쳐놓은 그런 부분을 뜨면 같이 뜯기거나, 실리콘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하면은 거기 또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마감을 해야 되니까 도배도 덩달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몰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부장에 이렇게 몰딩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부장을 띄면 몰딩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몰딩을 그대로 두고 상부장만 띄는 경우도 있는데, 비싼 돈 주고 주방 바꾸는데 몰딩 옛날 거 그대로 남겨놓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잔손 마감 볼 게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금액이 가성비 좋지 않게 올라가게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을 부르려면은 하루 인건비를 주거든요, 보통.
근데 어떨 때는 하루 인건비를 주고 부를 만큼 일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자들은 하루 일 빼면 하루 일이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반나절만 일하고 간다고 해서 반나절 품값만 줄 수는 없어요. 품값을 또 다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그리고 마감에 있어서도 주방 걷어냈어. 그런데 바닥 빵꾸 났어. 그리고 천장도 빵꾸 났어. 그러면 떼우기 시작을 해요. 떼우면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도배도 붙어있는데 떴어. 그럼 몰딩에 묻어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분 공사 할 때는 그것만 바꾸고 싶은데 그거 외에 거를 더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타일도 있죠. 옆에 전면에 타일도 바꿔야 되고. 근데 또 보통 보면 아파트가 타일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샤시 가운데 또 샤시가 있네. 그러면은 타일도 띄면 샤시 외곽 부분 몰딩도 같이 뜯겨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이샷이 그대로 마감된 면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은 띄면은 어쨌든 거기가 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리콘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백시멘트 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방만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살다가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연식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시도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럼 샤시도 이거 바꿔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어쨌든 기술자들 다 할 일을 따로따로 불러야 되니까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니까는 보통 부분 공사 하면은 짧게는 뭐 3일, 4일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마감 안 나오고 중간에 뭐 빵꾸 나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변수 생기다 보면 어떨 때는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업자들은 싫어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분 공사 할 때 방법이 있긴 있어요. 브랜드 이용하면 좋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특히 한샘 같은 경우에는 부분 공사에도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쨌든 본사에서 나오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품값 개념으로 일한다기보다는 건수 개념으로 일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풀 품값을 받기보다는 건별로 이제 받고,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특화가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화가 돼 있어서, 다만 이제 한샘도 지금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KB가 있고 키친앤바스가 있고 한샘 리하우스가 있어요. 한샘 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전반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점이고, KB 같은 경우에는 가구 위주로. 그래가지고 KB 대리점은 규모가 좀 작고요. 리하우스는 좀 규모가 조금 있어요. 한 30평 정도.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뭐 리하우스 쪽에다 문의하면 되겠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그냥 교체 정도면은 뭐 리하우스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는 리하우스예요. 근데 리하우스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란 게 있어요. 디자이너도 요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경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인테리어는. 근데 KB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라든지 가구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그것만 해오신 분들이. 그리고 KB가 모체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내공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주방 바꾸면서 그 주변에 뭐 타일이라든지 부분 도배라든지 부분 마루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들 해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분 공사할 때는 현재는 브랜드 외에는 큰 대안이 없다라고 봐요. 예. 다행히 뭐 인근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렇게 잘 해주면은 살갑게 잘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뭐 하고 싶어요, 부분으로 하고 싶어요 할 때는 좀 일거리가 좀 있어야 인테리어 업체도 달려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좋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턴키로 받아서 화장실만 뭐 350,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턴키로 넘겨주셔도 좋아요. 대신에 지역 특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기 남부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 점점 벗어나고 이제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타일 선택에 있어서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게 턴키로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타일을 갖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성비 좋은 걸로 해주세요. 기대치도 낮고 디자인 기대치도 낮고 금액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가성비로 보통 고객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기본으로만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좀 특이한 뭐 수전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제약 조건이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브랜드 쓰시면 되는데 그 한샘 같은 경우는 판넬이니까 판넬 좋아하시는 분들은 판넬로 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노스 이제 전문 화장실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쪽은 이제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게 부분공사는 가장 속 편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 도배 가게 있잖아요. 장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 가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평당 단가가 보통 딱딱딱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도배랑 장판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가면 감리비 쪽으로 얼마도 받고 현장 관리도 좀 하면서 돈 땡길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돈 땡길 만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배 장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도배 장판 하실 거면 뭐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이제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잘 하시는 지업사 있으세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나쁘진 않고요. 아니면은 그 지역에 그 조명업체 있잖아요. 조명 막 이렇게 쫙 깔아놓고 하는 업체. 거기 가서 이제 구매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 사장님한테 내가 설치는 힘든데 설치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그 전기업자를 조인을 해줘요. 그러면 전기업자한테 인건비 주고 이제 그렇게 불러서 이제 하면 되죠. 조명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콘센트라든지 스위치 같은 거 그것까지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계속 만들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분 공사에 대한 뭐 그냥 간략한 팁,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